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대현대 음악가의 두 번째 차시 수업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근대 작곡가들 말고 현대 작곡가들 위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 교과서상에는 현재 현대 작곡가들이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작곡가들을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짚어가면요, 수업 시간 내에 전부 설명하기가 매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그 작곡가들 중에서 한 3, 4명 정도로 이렇게 뽑아서 그 작곡가들의 음악 어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작곡가는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예요. 우리 책의 소개로는 원시민족의 강렬한 리듬과 음색을 사용하여 야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대표곡으로는 불새랑 봄의 제전이 있습니다. 특히 스트라빈스키의 신작 발레 음악인 봄의 제전은요, 그 당시로서는 물론이고 현재 기준으로도 대단히 전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곡으로 너무나 앞서간 나머지 그 내용이나 의상, 안무, 그리고 음악 모든 면에서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1913년 5월 29일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연주되었을 당시에는요, 이 음악에 관객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공연 도중에 야유를 보냈고요. 심지어 생상스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는데, 그 작곡가는 이 음악을 듣고선 바순이라는 저음악기는 저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고 비평까지 했답니다. 이런 비난에 화가 난 스트라빈스키는 그 극장에서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냥 기분이 나빠서. 하지만 현재 평가로는요, 현대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봄의 제전에 사용된 음악 어법인 원시주의 음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원시주의는요, 20세기 초 유행했던 그림의 양식입니다, 이게. 참고로 지금 화면에 나온 그림은요, 원시주의를 실천한 마티스라는 작가의 춤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림 보니까 어때요? 딱 봐도 뭔가 원시적인 느낌이 떠오르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원시주의는요, 음악에서도 원시의 소박하고 야성적인 음악을 소재로 한 현대 음악의 한 흐름을 말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방금 알아본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가 있고요. 그리고 바르톡이라는 작곡가도 있고요. 작품으로는 아까 스트라빈스키의 불새와 봄의 제전, 혹은 페트루시카 이런 곡이 있고요. 혹은 바르톡의 알레그로 바르바로라는 음악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악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원시주의의 음악은요, 우리가 중요시하는 선율, 멜로디나 그 반주의 화성 이런 거보다는요, 리듬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리듬 형태를 갖다가 집요하게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홀수박자. 홀수박자라고 하면은 4분의 3박자도 홀수박자는 될 수 있고요. 4분의 5박자 잘 사용되지 않죠. 4분의 7박자 이런 경우 잘 사용되지 않잖아요. 이런 홀수박자와 폴리리듬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폴리리듬이라는 거는요, 두 개의 박자가 섞인 게 폴리리듬입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당연히 리듬이 중시되기 때문에 어떤 악기가 많이 사용됐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때리는 악기인 타악기가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홀수 박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홀수 박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4분의 2박자나 4분의 4박자, 요런 두 박자, 네 박자 계통이 아니고 말 그대로 홀수로 된 3박, 5박, 7박, 9박 요런 박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박자들은 5박의 경우로 예를 봐볼게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돼요. 3박자 더하기 2박자. 그러면은 셈여림이 강약약 강약 하면서 하나 둘 셋 둘 둘 하면서 5박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에 들려드릴 샘플 음원을 갖다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3박자가 4분음표 한 박자, 그 다음에 8분음표 4개 그래서 1, 2, and 3, and 이렇게 연주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박자가
1, 2, n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1, 2, n, 3, n, 1, 2, n 이런 식의 그 홀수 박자 4분의 5 박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폴리리듬에 대해서도 설명할게요. 폴리리듬은요, 리듬의 형태가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이제 혼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왼손 오른손을 연주한다고 했을 때 왼손에는 그냥 뭐 8분음표로 된 리듬을 연주한다. 그래서 1 and 2 and 1 and 2 and 이렇게 연주를 한다 했을 때 오른쪽은 요런 두 박자 두 개씩 떨어지는 그 리듬이 아닌 셋 있다는 표, 세 개씩 떨어지는 리듬에서 밑에서 1 and 2 and 할 때 1 리플, 2 리플, 3 리플, 4 리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요런 형태의 복합적인 리듬이 합쳐진 형태인데 요것도 한번 샘플 음원으로 선생님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시주의 음악의 대표곡인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대전 중에서 젊은이의 춤을 갖다가 감상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작곡가는 존 케이지라는 우연성 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예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작곡이나 연주에 우연성을 적용하였다. 그 다음에 대표곡으로는 거실 음악이라는 곡과 4분 33초가 있어요. 특히 4분 33초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곡가가 사용한 우연성 음악이라는 이 새로운 현대 음악 어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연성 음악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악보는 실제 존 케이지라는 사람의 4분 33초 악보예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예, 좀 특이한 악보입니다. 자, 우연성 음악을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연성 음악은요, 연주자가 음악을 연주할 때 음악의 세부적인 면을 한정된 범위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작곡한 음악으로 작곡이나 연주에 우연적으로 할 수 있는 우연성이 가미된 음악을 말한답니다. 특히 1954년에 발표된 그의 이 존 케이지의 피아노곡 4분 33초에서는요, 연주자가 피아노 앞에서 공명의 시간만큼을 앉아 있다가 나가요. 그러니까 4분 33초 동안 그냥 아무 연주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 연주 시간 사이에 청중들에게 들린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작품에서 우연성 음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물론 이제 피아노를 연주할 수도 있는 부분도 우연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4분 33초에서는 피아노가 연주되지는 않고요. 관객들이 막 수근수근 내는 소리들이 있죠. 혹은 관객들이 기침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지금 시대에는 아마 핸드폰 소리도 울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그냥 막 어떤 대화 소리나 주변의 소음까지 모든 음의 소재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새로운 개념으로 보여준 작품이랍니다. 또 이런 작품 말고도 주사위를 사용한 우연성 음악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주사위의 눈만큼 악보를 부분 그려놓고요. 예를 들면 1에서 6까지 있죠. 1에서 6까지 악보를 부분 계속 1에서 6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도 또 1에서 6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연주자가 연주하기 전에 주사위를 미리 굴립니다. 그러면 주사위에 나온 그 수에 따른 악보를 갖다가 그 번호대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주사위가 던질 때마다 우연성으로 인해서 숫자가 변하겠죠. 이렇게 우연성을 부여하는 연주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연성 음악은요, 작곡가나 연주자에 의해서 제시된 음악적 재료를 어떤 법칙성이나 제약성을 무시한 채로 무작위로 표현하는 음악을 뜻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존 케이지의 4분 33초 중에서 일부분만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잠깐 언급하고 갈 작곡가가 있어요. 바로 펜데레츠키입니다. 이분은요, 올해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현대음악 작곡가인데, 이분이 추구했던 방법은요, 우리 책에 써 있는 대로 새로운 음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음향 어법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톤 클러스터라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그 톤 클러스터라는 기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뒤에다가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톤 클러스터 말고도 임의로 자신이 음악 기법을 갖다가 악보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연주했던 방법이 아닌 작곡가만의 새로운 연주 방법, 그런 거를 만들어서 악보에 새롭게 기재를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톤 클러스터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톤 클러스터 기법 같은 경우는요, 가장 낮은 음에서 가장 높은 음까지에 있는 흰 건반과 검정 건반, 모든 음을 다 누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톤 클러스터 그 표기가 있을 경우, 물론 뭐 한 손바닥으로 다 누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굉장히 낮은 도에서 굉장히 높은 도까지 눌러야 되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모든 음을 눌러야 된다. 이럴 때는요, 이 팔 전체를 이용해서요, 이 팔꿈치까지 이용해가지고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주하는 기법이 톤 클러스터고, 그 사이에 음과 음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음을 연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샘플 음원도 한번 지금 피아노 음원으로 들려드릴게요. 자, 이 작곡가의 대표적인 곡은요, 야곱의 꿈이라는 작품과 히로시마의 희생자를 위한 애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라는 곡에서는요, 현악기를 무려 52대, 52개의 음악으로 이 음악을 표현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음향적인 어법으로 만들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인데요. 음악이 길기 때문에 일부분만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작곡가는요, 스티브 라이히라는 작곡가예요. 예, 동네 아저씨처럼 생기셨죠? 예.
자, 이 작곡가에 대한 설명으로는 최소한의 동기를 계속 반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모티브고요. 하나의 선율, 그 멜로디를 보시면 돼요.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악의 한 문장.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계속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적은 소재로 음악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이 라이히라는 작곡가는 미니멀리즘 음악의 발달에 기여한 작곡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또한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작곡 스타일은요, 미국의 많은 현대 작곡가와 그룹의 영향까지 미치고요. 그리고 가디언지라는 잡지에서 음악 평론가 앤드루 클레멘츠라는 그 사람은 라이히가 음악사의 방향을 바꾼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작곡가 중에 한 명이라고 그 당시에 주장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이히가 발달에 기여한 음악인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니멀리즘은요,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970년대에 성행을 하는데, 음악의 한 조류로 미니멀 아트가 음악에 확대 적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진이 있죠? 이런 게 미니멀 아트예요. 그래서 음악의 특징으로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최소 음악이라고 말을 하고요. 소리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패턴화된 음영을 반복시키는 음악 스타일을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 설명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오늘 음악을 갖다가 예제 음악을 들려드릴 건데 이걸 감상하시면은 여러분이 이런 게 미니멀리즘 음악이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작곡가의 작품으로는 아까 말한 라이히라는 사람의 피아노 페이즈라는 음악도 있고요. 에릭 사티의 백사시용이나 테리 라일리의 인시, 영어로 인시입니다. 라는 음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라이히의 대표적인 피아노 페이즈를 갖다가 감상을 할 건데, 이제 피아노의 작은 음영이 처음에는 동시에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되는 순간 약간의 시간차를 두면서 계속 음영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음악의 형태가 변화가 됩니다. 자, 감상하면서 미니멀리즘의 음악을 느껴봅시다.
자, 오늘은 원시주의와 우연성 음악, 그리고 새로운 음향 기법을 추구한 음향주의와 마지막으로 미니멀리즘이라는 음악 어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땠나요? 음악이 마음에 드는 음악 스타일도 있고 획기적인 음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작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물론 어떠한 학생들은 야, 이게 무슨 음악이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바로 현대 음악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 음악은 지금도요, 새로운 그 음악 어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근현대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에 대한 지식과 폭이 많이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음악에 대한 많은 것을 더 공부해 보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전자음악은요. 선생님이 두 번째 강의 게시물로 음악 감상곡 예와 간단한 설명을 함께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럼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몸 건강하게 힘냅시다. 안녕.